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곳으로 떠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끝없이 펼쳐진 모하비 사막과 소노란 사막이 만나는 뜨거운 땅, 그 한가운데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푸른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크 하바수 시티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닙니다. 애리조나의 서해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450마일 약 720km에 달하는 긴 호안선을 자랑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스터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영국 런던 템스강에 있어야 할 19세기 오리지널 런던 브리지가 왜 이 생뚱맞은 미국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톱 재벌의 엉뚱한 야망부터 런던 브리지를 돌 하나하나 뜯어온 기상천외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리 밑에 잠든 유령 이야기와 사막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협곡 탐험까지 레이크 하바수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안 저와 함께 사막의 푸른 보석 레이크 하바수로 다이빙해 보시죠. 시계를 1960년대 초로 돌려볼까요? 당시 이곳은 그저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휴양소로 쓰던 사이트 6라는 이름의 황량한 비행장과 낚시터뿐이었습니다. 나무 하나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 도시를 세우겠다고 결심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맥컬러.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맥컬러 전기톱으로 막대한 불을 쌓은 사업가이자 선회기, 보트, 모터, 테스트 장소를 찾던 중 우연히 비행기를 타고 이곳을 발견한 인물입니다. 맥컬러는 친구이자 디즈니랜드의 마스터 플래너였던 C.B. 우드와 함께 이곳을 완벽한 계획 도시로 만들 꿈을 꿉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아무리 여기가 지상낙원이다 라고 외쳐도 섭씨 4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로 이사 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맥컬러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충격적인 미끼가 말이죠. 그때 지구 반대편 영국 런던에서 믿을 수 없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런던 브리지가 무너지고 있다. 네, 여러분이 동요에서 들었던 그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1831년에 지어진 런던 브리지는 자동차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템스강의 진흙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죠. 런던시는 다리를 철거하는 대신 경매에 내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괴짜 사업가 맥컬러가 손을 듭니다. 그는 1968년 246만 달러, 약 30억 원, 당시 가치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입찰해 이 거대한 돌덩어리를 낙찰받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입찰가에 6만 달러를 더 얹었는데 이는 다리가 재개통될 때 자신의 나이가 60세가 되기 때문에 1년당 1,000달러씩 계산해서 넣은 거라고 하네요. 이제부터가 진짜 광기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다리를 통째로 옮긴 게 아닙니다. 무려 1만 톤에 달하는 화관간 벽돌 하나하나에 번호를 매겨서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을 배에 실어 대서양을 건너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까지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다시 트럭에 실어 이곳 애리조나 사막까지 날랐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레이크 하바수에는 다리가 놓일 만한 강이나 섬이 없었습니다. 그냥 땅 위에 다리를 먼저 조립하고 그 밑에 흙을 파내어 인공수로 브리지워터 채널을 만든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 아닌가요? 다리를 만들기 위해 섬을 창조해버린 겁니다. 1971년 10월, 런던 브리지는 화려한 개통식을 치릅니다. 열기구가 뜨고 불꽃이 터지고 무려 런던 시장이 검은 예복을 입고 참석해 테이프를 끊었죠. 사람들은 맥컬러가 미쳤다고 했지만 그의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놓인 런던 브리지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다리에는 재미있는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리 위를 걷다 보면 독특한 가로등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로등들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 프랑스군에게서 빼앗은 대포를 녹여서 만든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잭 더 리퍼 이야기를 아시나요? 1985년에는 데이비드 하세로프가 주연한 이라는 영화가 이곳에서 촬영됐는데 런던 브리지의 돌에 잭 더 리퍼의 영혼이 묻어와 레이크 하바수에서 부활한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영화 이야기지만 실제로 다리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공습으로 생긴 흉터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이 다리를 보며 혹시 맥컬러가 런던의 상징인 타워 브리지인 줄 알고 잘못 산 거 아니냐?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맥컬런은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다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골동품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애리조나에서 그랜드 캐년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역사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 도시의 진짜 주인인 물과 자연을 만나볼까요? 레이크 하바수는 콜로라도 강을 막아 만든 파커댐 덕분에 생겨난 거대한 호수입니다. 보트를 타고 호수 북쪽으로 올라가면 토폭 협곡이 나옵니다. 이곳은 미니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릴 만큼 웅장한 붉은 절벽이 강을 따라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엔진을 끄고 조용히 흘러가다 보면 절벽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사막 큰뿔 야생양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활동적인 분들이라면 사라 공원을 추천합니다. 이곳에는 사라의 크랙이라 불리는 아주 좁고 신비로운 슬롯 캐년 트레일이 있는데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암고해석 사이를 지나 호수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하이커들의 천국입니다. 단, 여름엔 정말 뜨거우니 물을 꼭 챙기셔야 해요. 또 하나, 호수 주변에는 야생 당나귀들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 광산시대에 짐을 나르다 버려진 당나귀들의 후손인데 지금은 이곳의 귀여운 마스코트가 되었죠. 레이크 하바수를 보트나 제트스키로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가 바다인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바로 곳곳에 서 있는 등대들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이곳에는 무려 28개의 등대가 있습니다. 바다도 아닌 사막 호수에 웬 등대냐고요? 사실 이 등대들은 미국의 유명한 등대들을 3분의 1 크기로 축소해 만든 복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밤길을 밝혀주는 항해 보조 장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서쪽 해안의 등대는 호수의 서쪽에, 동쪽 해안의 등대는 동쪽에 배치하는 디테일까지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레이크 하바수는 파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3월 스프링 브레이크 시즌이 되면 브리지워터 채널은 수많은 보트와 대학생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하늘을 수놓는 거대한 열기구 축제가 열려 장관을 이룹니다. 물 위에는 보트가, 하늘에는 열기구가 떠 있는 모습은 정말 잊지 못할 풍경이죠. 전기톱 재벌의 엉뚱한 상상이 만들어낸 도시, 레이크 하바수.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지만 지금 이곳은 1년에 수백만 명이 찾는 사막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1800년대 런던의 마차가 다니던 돌길 위를 21세기에 우리가 걷고 있고 그 아래로는 시원한 물살을 가르는 제트스키가 지나갑니다. 붉은 사막의 석양과 푸른 물결이 만나는 이곳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의지가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단순히 물놀이를 하러 와도 좋고 역사의 흔적을 쫓아와도 좋습니다. 혹은 그저 멍하니 사막의 석양을 바라보고 싶을 때도 이곳은 완벽한 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레이크 하바수 여행 어떠셨나요?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 서부의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뜬금없이 런던의 상징물이 서 있는 모습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다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바로 그 다리 맞습니다. 런던 브릿지요.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서 애리조나 사막 한복판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정말 초현실적이죠? 이 황당한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 모든 기상천외한 이야기의 시작점에는요, 로버트 P. 맥컬록이라는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 모터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번 말 그대로 거물이었는데요. 그가 정말 누구도 상상 못할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글이글 카오르는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에 새로운 도시를 통째로 짓겠다는 거였죠. 근데 맥클록한테는 진짜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지도에도 안 나오는 이 깡천 사막으로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이 문제였죠.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이건 정말 대담함을 넘어서 거의 황당무계한 수준이었어요. 바로 세상에서 제일 큰 골동품, 그러니까 저 멀리 런던에 있는 런던 브릿지를 통째로 사서 여기로 옮겨오겠다는 거였습니다. 일종의 부동산 구매자들을 낳기 위한 궁극의 미끼, 그런 셈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다리를 옮겨오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마케팅 계획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냥 사람 좀 끌어보려던 홍보 활동이 실제 지도를 아예 바꿔버리는 말 그대로 우연한 섬을 탄생시키게 된 거죠. 이 과정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일단 다리를 샀어요. 그리고는 그걸 마른 탕, 그러니까 묻에다가 다시 조립을 한 겁니다.
근데 다리 밑에 물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물을 건너는 모랑새를 만들려고 그 밑으로 인공수로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는 본토에 붙어있던 반도 땅이 뚝 떨어져 나가면서 계획에도 없던 거대한 섬이 떡하니 생겨버린 겁니다. 와, 진짜 마케팅 보여주기 하려다가 실제 지형을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어쩌다 보니 생겨난 섬.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서 무려 8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가치가 매겨지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아주 지독한 정치적 분쟁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중앙 애리조나 프로젝트라고 아주 큰 수로 공사가 있었어요. 이 공사 때문에 연방정부가 애리조나주에 보상을 해줘야 했는데 그때 넘겨준 땅 중에 바로 이 디 아일랜드가 떡하니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교환할 때 디 아일랜드에 매겨진 가치가 얼마였을까요? 무려 8천만 달러였습니다. 8천만 달러요? 이 때문에 이 섬은 애리조나주 역사상 가장 비싸게 사들인 땅 중 하나가 됐어요. 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쓸모없어 보이던 땅이 말이죠. 당시 신문 기사가 이 돈이 얼마나 큰지 정말 실감나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8천만 장의 1달러 지폐는 디아일랜드를 3인치, 그러니까 약 7.6cm 깊이로 덮을 수 있다. 와, 상상이 가시나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섬 전체를 돈으로 뒤덮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였다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주 정부 입장은 뭐겠어요? 아니 8천만 달러나 주고 산 땅인데 여기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한다. 특히 교육기금을 위해서라도 개발, 주택건설 같은 거 해야겠다. 이거였죠. 근데 지역 주민들은요. 무슨 소리냐? 수십 년 전에 여기는 절대 집 안 짓는다고 서면으로 약속까지 받았다. 이러면서 정말 맹렬하게 저항한 겁니다. 이 팽팽한 갈등은 결국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애리조나의 정치적 마비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꽉 막힌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시도들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교착 상태는 정말 꿈쩍도 안 했습니다. 주 정부는 6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계획안 짜는데 쏟아 부었지만 나오는 족족 다 실패했어요. 주민들은 수천 명씩 서명을 받아서 격렬하게 저항했고요. 심지어는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라는 정체불명의 비밀 그룹이 협상을 주도하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주 토지국장 입에서 개발업자들이 레이크 하바스 시티를 죽도록 무서워한다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자, 그럼 이 길고 긴 싸움 끝에 지금 그곳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겉으로 보기엔 눈부신 사막의 낙원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거대한 환경적 위협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황량했던 사막이 지금은 애리조나의 서부 해안이라고 불리면서 400마일의 해안선을 자랑하는 아주 활기찬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보트 타고 낚시하고 정말 멋진 사막 풍경이 어우러진 곳이죠. 예전에 덤불만 무성한 갈색 덩어리라고 불렸던 그곳이 이제는 수상 스포츠, 드론 촬영, 아웃도어 어드벤처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말 그대로 레크리에이션 천국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메칼록의 그 기상천외한 마케팅이 결국에는 대성공을 거둔 셈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뒤편에서 마치 신나게 흘러나오던 음악이 갑자기 디지직하고 멈추는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의 생명줄인 콜로라도 강의 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처에 있는 거대한 미도 호수의 수리를 보면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정말 극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수위 하락이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보댐이 전기를 만들려면 최소 수위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수위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칫하면 발전이 멈출 수도 있는 이른바 데드풀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막의 낙원이 지역 전체의 물 위기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도시를 만든 메컬록은 참 정말 이상하고 복잡한 유산을 남긴 셈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의 유산을 보면 성공과 실패, 합리와 부조리가 정말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한편으로는 기발한 마케팅으로 번영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8천만 달러짜리 시한폭탄 같은 섬을 남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랜드마크를 탄생시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을 찍는 정말 황당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막힌 실화가 너무 기이해서 1985년에는 공포 영화의 소재가 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런던 브릿지를 따라서 잭 더 리퍼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내용으로요. 주연은 데이비드 하셀로프였고요. 와, 정말 현실의 픽션을 이긴다는 말이 딱 맞는 순간이죠. 레이크 하바수 시티의 이 기묘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야망으로 사막 한가운데 떡하니 세워놓은 인하권. 하지만 그 생명줄인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지금, 과연 이런 인공 오아시스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